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0.15% 조정이 나왔죠. 사상 최고가 근접해서 그 최근 상승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9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 오늘 3,500억 매수했고요. 어제 4,600억, 지난 금요일 5,200억, 9일 연속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2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살짝 갱신을 했습니다. 살짝 갱신하고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난 박스권 움직임이 한 3개월 나타났었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단기 상승이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한 부담으로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정 이후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힘이 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이 단기 고점이 돼서 내일부터 조정이 바로 시작될지 아니면 며칠 더 올라갔다 조정이 나올지는 사실 예단할 수는 없고, 하루하루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부근에서 최근에 계속 횡보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코스피는 연고점을 돌파하고 코스피 200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상황인데, 코스닥은 61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눌리면 저점 매수 들어오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오늘 지금 종가가 5일선을 깨면서 끝났죠. 그래서 30분봉 중기분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인데 5일선을 살짝 깨면서 끝나서 내일 5일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지금 횡보하면서 중기분봉 횡보하면서 수렴 형태가 나타난 상태인데, 내일 바로 5일선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지난주 저점 테스트를 하고 거기가 깨지면은 21선 테스트 하다가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희소식이 있었죠. 모더나의 백신이 94.5%의 코로나 예방 효과 소식이 나오면서 모더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소마젠이 지난 금요일날 바닥권 돌파 상한가가 나왔는데, 소마젠이 오늘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플러스 13% 마감을 했고요. 원래 대장이었던 엔투텍은 사상 최고가 돌파를 지난 금요일날 했고, 어제 장중에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7%가 빠졌다가 지난 직전 사상 최고가 자리를 지키면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들어 올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의 움직임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의 분봉 움직임을 보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들어 올리고 저점을 깨지 않고 5장에 들어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매물이 출회되는데 매물을 받아내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갔었죠. 어제 시간 외에서 엔투텍이 하한가를 갔었고요. 하한가를 갔다가 하한가가 풀리면서 8.9%로 끝났는데, 그때 하한가 간 이유가 이거죠. 원래 엔투텍이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유통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게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11월 9일날 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상한가는 가지 못했고 돌파 거래가 그 당시 최대 거래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서 그 뒤로 급등이 나온 거였죠. 그런데 어제 장 끝나고 아이큐어가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수입 및 공급 추진을 위한 것이 협의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큐어가 시간 외에서 어저께 상한가를 갔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엔투텍은 그러면 엔투텍은 이 기존의 뉴스가 훼손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한가를 갔는데, 근데 하한가가 풀리면서
마감을 했었고 회사 측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다시 쭉 빠졌다가 다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엔투텍은 시간의 하한가에서 하한가가 풀리면서 끝났죠. 저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풀리는 걸 보면서 매수했는데 운 좋게도 바로 발표가 나오면서 뭐 기존에는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다가 뭐 중하순에 발표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빠르게 발표가 나오면서 바로 아침에 급등을 해서 어제 거의 시간의 하한가 마이너스 10% 가까이 매수했는데, 분할로 매수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바로 28%까지 뜨면서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급등을 먹었어요. 저는 어제 시간의 하한가 부근에 사서 보합만 가도 5%에서 10% 수익 먹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바로 19% 급등하면서 오늘 아침에 바로 급등하면서 어제 시간에서 거의 하한가 부근에서 사고 분할로 여기서 청산을 했습니다. 운 좋았죠. 아무튼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기다리던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거고요. 그래서 단기 고점이 일단 만들어진 거죠.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3일간 단일가 거래 급등을 하고, 급등에 대한 영향으로 3일간 단일가 거래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거래였는데, 단일가 거래였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고, 그러면서 오히려 시간 외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내일 떴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에 떠서 뭐 아침에 추가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빠질 것 같고, 이제 이벤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기다리던 큰 이슈가 하나 노출이 된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남아 있죠. 긴급 사용 승인, 긴급 사용 신청 및 승인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소마젠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사상 최고가 임박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이 하나 나온 거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왔다가 매물 소화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조정이 얼만큼 나올지는 뭐 하루하루 추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소마젠, 엔투텍, AB 프로바이오 세 종목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파미쉘도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얘는 양봉이 거의 없죠. 올라갈 때마다 눌리는데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진작에 급등을 엄청난 급등을 하고 다중고점 찍고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눌렸고, 관련주로 움직임을 확인을 하되 주 매매 대상은 소마젠, 엔투텍,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이 되겠고요. 바른선은 모더나 일부 지분 갖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갔다 빠지고를 반복을 하고 있고, 아이큐어는 뭐 협의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가 회사 측이 뭐 사실과 좀 다르다, 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뭐 최종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후발주로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과학이 장중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사상 최고가 자리 윗꼬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더나의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면서 대한과학이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는데요. 기존의 사상 최고가 자리, 그다음에 돌파 상한가의 아랫꼬리, 그 부근 11선도 있었고요. 그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에 대한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이쁘게 나왔다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자리가 지지 자리가 좋은 자리까지 딱 눌렸죠. 거래 없이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좋은 자리에서 급하게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저장 가능한 혈액형 초전 냉장고 식약처 인증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적 지지 자리에서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사상 최고가 돌파 후 조정이고 거리 없이 눌려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최소한 나올 자리였는데 뉴스까지 겹쳐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전고점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는 상한가를 안착하지 못하고 상한가 터치 후에 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모더나는 초전 냉장고가 필요 없지만 화이자는 필요하고 또 화이자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승인 뭐 이런 이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빠질 때는 매수 기회였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고 이후에도 계속 조정 시에는 한번 또 단타 기회가 나올 것 같고요. 위에서는 일단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오텍이 최근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단기 저항을 돌파하면서 끝났는데요. 시간 외에서 7%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초전 운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기사가 잠끝나고 나오면서 시간에서 7% 상승했고 새롭게 콜드체인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전고점 언저리까지 한 차례 내일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태경케미칼,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 콜드체인, 화이자의 백신을 수송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 돌파 상한가의 중심 자리, 장대 양봉 중심 자리에서 오늘 단기 저점을 만들고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는 좀 길게 달면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한과학이 대장주, 선도주고 뭐 2등주 정도가 태경케미칼이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로 올라갔던 투비소프트나 SCD 이런 것들은 뭐 반짝 상승했다가 차익 매물이 세게 나왔고 일신바이오도 올라갔지만 윗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좀 신선하게 지금 다시 올라온 게 오텍이고요. 그래서 순환매가 화이자, 모더나, 콜드체인 돌고 있는데 이제 많이 올라간 만큼 가격 조정이 확 나오고 지지 자리 의미 있는 지지선이 겹쳐져 있는 자리에서 분봉상 지지를 확인하면서 단타 정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화이자 관련주 대장인 KPX 생명과학은 오늘도 마이너스 16%에서 플러스 11%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보합도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 8%로 끝났습니다. 최대 주주인 KPX 홀딩스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종목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기타 법인에서 50만 주, 278만 주, 130만 주 팔았는데 이게 다 KPX 홀딩스 매물이고요. 공시를 보면 오늘 공시 나왔는데 320만 주 매도 공시만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로 130만 주 매도한 건 또 며칠 있다가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KPX 생명과학 공시 보면 오늘 17일 날 320만 주 매도 공시가 나왔고 KPX 홀딩스에는 지난주에 공시가 13일 날 공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추가로 130만 주 매도한 거에 대한 공시는 안 나왔고 그래서 지금 벌써 320에 45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KPX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 778만 주를 KPX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450만 주를 팔고 한 300만 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지는 못하겠죠. 회사를 뭐 버리지 않는 이상 300만 주 지분율 한 20%, 50% 넘게 있다가 20% 지분을 남겨놓고 다 팔았고 이 위에서 최대주주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됩니다.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
밑에서는 또 아직 화이자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반등은 하겠죠. 그 다음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 신신제약이 상한가 한번 만들고 전고점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어제 단봉에 오늘 뒀지. 그래서 이 장대 양봉 중심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어서 한 번 정도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잘 봐야 되겠고요. 주사기 백신 때문에 이제 주사기가 앞으로 모자랄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사기 관련주 세운 메디칼이 돌파 장대 양봉 나오고 지금 5일선 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13%까지 올랐다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이 좀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 이후에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KPX 생명과 KPX 홀딩스 말고 제일약품도 화이자 관련주로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 요 저항 자리 기존의 사상 최고가 자리죠. 거기까지 내려와서 오늘 미니 망치 형태로 지지가 일단 나왔습니다. 지지 캔들 나오면서 여기서 분봉상 요 부근에서 분봉상 바닥이 만들어지면 한 차례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 화이자 이슈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일약품 좀 저점 매수 단타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상 최고가 저항 받다가 돌파하면서 슈팅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어제 오늘은 장중에 좀 지지 시도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 잘 봐야 되겠죠. 사마 페인트가 국내 최초 항바이러스 페인트 개발 소식에 바닥권 상한가인데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52주 신고가 형태의 바닥권 상한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3월달 급락 반등 횡보를 하다가 완전 수렴됐죠. 완전 수렴 상태에서 바닥권 상한가 52주 신고가. 월봉 보면 25,600원 2015년 25,600원에서 쭉 내려와서 3,4,000원 5,000원 이하에서 횡보하다가 오늘 상한가를 간 바닥권 상한가고요. 공기 중 바이러스가 페인트에 붙으면 30분 경과 후부터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24시간 내에 99.9% 사멸된다 라고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주로 살짝 엮으면서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 거래가 완전 죽었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장중 눌림 이용해서 한 번 정도 바닥권 상한가이기 때문에 기회가 나올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랠리를 이끌었던 한 종목이죠. 박셀바이오가 2만원에서 10만원 갔다가 6만원 부근까지 빠졌는데 이 상한가 장대 양봉 중심에서 금요일날 지지가 나오고 어제 상한가에 오늘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VAX 박셀바이오 이름에서 따온 거겠죠. 박스 NK라는 면역세포 치료제가 췌장암 및 전이성 간암 등 파이프라인 확장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또 급등 출발해서 눌렸다가 시가 대비 팍 눌렸는데 다시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시가 바로 아래서 횡보하다가 오후장에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내일 하루 매매가 거래 멈춥니다. 그 다음날 다시 재개가 되고요. 보통 그렇게 되면 급등을 해서 매매 거래 정지되면 그 대안주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피플바이오가 뒤따라서 움직이다가 24%에서 상한가를 못 가니까 순간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동시효과 직전에 확 빠졌는데 내일 피플바이오가 대신해서 조금 움직이는 시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나왔던 신규 상장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박셀바이오 사상 최고가 돌파 상한가 급등에 대한 거래 정지 되면서 다른 신규 상장주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고요.
녹십자 홀딩스가 3분기 호실적 및 오너일가 보유 지분 증가 사실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네, 여기 강하게 상한가를 포함한 52주 신고가 돌파 상한가를 포함한 강한 상승 일파가 있었고 조정이 나오고 11선과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뀔 만한 그런 자리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약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있었죠. 숙부와 조카가 경쟁하듯 자사주 매입. 사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분 경쟁,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과는 상관없는 그런 지분 매입인데요. 제목만 보면 경영권 분쟁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아무튼 급등을 하면서 그런 급등세가 시작되면서 연속적으로 25%까지 급등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올리고 결국 시간 외에서 추가 7% 상승하면서 7.8% 상승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봉 보면 이제 전고점에서 지난번에 부딪힌 건데요. 전고점 월봉상 전고점에서 부딪히고 빠졌는데 거래 없이 빠지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리고 내일 시초가 급등 출발을 해서 또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의 시장인데 월봉 저항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거냐, 거래량 굉장히 좋죠. 네.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되겠고요.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눌림시마다 계속 올라왔죠. 눌렸다 올라오고 눌렸다 올라오고 눌렸다 올라오고 눌림 때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해외 위탁 생산을 검토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국내 생산으로 선회 뉴스가 나오면서 대정화금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정화금은 셀트리온의 원료 의약품 납품 이력이 있으면서 관련주로 움직이는데요. 지난번에 그 이력으로 그 뉴스로 상한가 가고 3일 조정, 3분봉 조정 이쁘게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 요 사상 최고가 저항 자리 확인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단자가 3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을 했는데 수렴 정배열 초기 52주 신고가 형태고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수렴 횡보를 하다가 52주 신고가 돌파하는데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310억 거래량 터뜨리면서 돌파하는 흐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월봉의 62평에서 지난번 저항받고 빠졌는데 여기서 딱 그 자리 왔기 때문에 거기서 매물 소화를 이쁘게 하면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들도 꽤 움직였는데요. 일단 윤석열 1대1 여야 1대1로 가상 대결했을 때 거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다시 움직였는데요. 덕성우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덕성이 오늘까지 3일간 단일가 거래, 이제 내일부터 정상 거래 되는데 13% 올라가면서 끝났고 내일 다시 정상 거래가 되는데요. 이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 절대 안 되고 덕성우가 먼저 움직이고 덕성이 뒤따라서 움직이는데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죠. 서현도 장중에 10% 이상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 다시 의지를 밝히면서 대신정보통신이 움직였는데 기존의 대장은 대신정보통신이었는데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3일기업공사로 지난 금요일부터 대장이 바뀌었고 3일기업공사가 급등을 했는데 이 자리 5,500원이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 자리를 한번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많이 올라갔을 때 충격 매수하지 말고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했다 빠졌는데 5일선 11선 지지 나오고 또 급등했죠. 눌렸다 올라가고를 반복할 것 같아요. 3일기업공사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홍정욱 전 의원이 SNS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KNN이 장중에 한 차례 팍
튀는 모습이 오전장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빠졌는데 5%대에서 횡보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KNN도 눌렸다가 들어올리고 눌렸다가 들어올리고 계속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이 낙연 테마주 휴림로봇 삼부토건 급등을 했는데, 삼부토건이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아랫꼬리도 달고 연속 상승이 나오고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좀 단기 고점의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휴림로봇도 상승 조정 상승 3파의 끝자락에 좀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조정이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정이 지난번처럼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 뒤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 곧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관련주 대장으로 우진과 사조시프트를 지난주에 언급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우진 이틀간 세게 올랐습니다. 사조시프트도 지금 저항 영역에 이제 왔는데, 대량 거래 장대 음봉 저항 영역인데 계속해서 5일선 타면서 윗꼬리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고, 결국 방류 결정이 나오면 그날 단기 고점을 찍고 차익 매물 출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방류 결정 뉴스가 나오기 전에 눌리고 지지가 나올 때는 접근할 수 있고, 방류 결정 뉴스가 나왔을 때는 차익 매물 출회로 빠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후장에 좀 올랐습니다. 남성이 전저점 21선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더니 오후장에 상승의 형태로 11% 상승하면서 3일 정도 음봉으로 나오면서 빠지다가 다시 상승한 모습. 다시 한번 이 고점 자리 보러 갈 수가 있겠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모트렉스, 더비동 같은 주식이 또 단기 바닥을 만드는 형태가 되면서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21선 언저리에서 지지 캔들이 어제 나오고 오늘 아랫꼬리 양봉으로 돌리는 형태가 일제히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19 확진자 나흘 연속 200명 넘어섰고 1.5단계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병동 대장주 GH 신소재가 지난 금요일날 이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일요일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바닥을 만들면서 돌리는 흐름, 어제 월요일날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오후장에 세게 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아침에 22%까지 상승하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전고점 킨 윗꼬리 절반 정도까지 갔습니다. 단기 급등하고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형태고, 지금 국내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시간이 지나면 300명, 400명 갈 수 있다, 이 속보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사실 그 뉴스 나오면서 GH 신소재가 여기서 세게 오후장에 갑자기 세게 올라가면서 한 방은 아니고 중간에 한 번, 두 번 흔들렸는데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 22% 추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세게 한 방에 바닥을 만들고 원샷으로 원파동으로 거의 전고점까지 급등을 했고요. 50% 이상, 한 6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조정, 단기 바닥 만들고 원파동 첫 조정에서 잘 저점에서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교육 대장주 YBM넷도 전고점 돌파하고 매물 소화 이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택배 포장 관련해서 대장주 테림 포장이나 한국 패키지도 전고점 근접해서 윗꼬리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조정 거치고 한 번 정도 더 튈 수 있죠. 여기서 매물 소화 잘하고 상승 일파이기 때문에 조정 거치고 한 번은 더 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서 탄력은 달라지겠지만 이 첫 조정 잘 봐야 되겠고요. 재택근무 관련주 새롭게 대장으로 올라간 소프트캠프는 전고점을 갱신했죠. 사상 최고가를 어제 갱신했다가 조정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조정 이후에 또 한번 단타 기회는 나올 거니까 원래 기존의 재택근무 대장이었던
알서포트는 21선에 부딪혔죠. 원래 재택근무 대장이었던 알서포트는 좀 탄력이 죽어 있는 상태고, 새롭게 대장으로 올라간 소프트캠프가 신고가 내고 조정, 거래량 느는 모습 굉장히 좋다라고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급등했다가 조정 시작, 조정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영하금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아주 이쁘게 전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눌렸는데 다시 오후장에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어요. 저항에 부딪히고 눌리려다 올라오고 눌리려다 올라오고 눌리려다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종가 매수를 들어갔고, 운 좋게 오늘 또 운 좋게가 아니죠. 사실 이건 어제 이미 오늘 오후 2시에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그 검토 결과가 발표한다고 했었고, 분위기가 가덕도로 가는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늘 2시 발표라고 이미 예견을 했었고, 이미 예고가 나왔었고, 오늘 아침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이쁘게 나왔는데요. 오늘 2시 발표한다고 나왔었고, 그 시간쯤에 발표했는데 발표하면서 급락했습니다. 뭐 안 좋은 뉴스도 하나 있었긴 한데요. 어쨌든 재료 노출로 미리 오르고 빠진 거죠. 그래서 항상 미리 올라가고 재료 노출되면 당연히 빠지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반면에 이제 삼보산업이랑 덕신하우징이 새롭게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영하금속 동방성기는 세게 빠졌고, 삼보산업과 덕신하우징이 그나마 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끝났는데, 재료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매물 소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어제도 4.9% 급등을 했고,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SK하이닉스가 어제 폭등을 하고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이 나왔죠. PSK가 메모리 반도체 대장격으로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왜? 월봉 보시면 사상 최고가 돌파했는데, 사상 최고가 돌파 전에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만들다가 어제 이쁘게 돌파를 했고요. 다음 테스가 지난 금요일날 52주 신고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월요일날 추가 상승,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졌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테스도 그렇고 상승이 단기간에 세게 나왔고, 이거 뭐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급등하면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 첫 조정 돌파 52주 신고가, 테스는 52주 신고가,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 돌파, 역사상 최고가, PSK도 역사상 최고가, 유진테크 여기가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유진테크도 사상 최고가를 시도하러 갈 수 있는데 상승 조정 상승이죠. 상승이 나왔다가 그 첫 조정, 그런 첫 눌림목 이런 자리 잘 봐야 될 거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 한미 반도체, 하나머티리얼 이런 종목들도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첫 눌림, 보유자는 수익 극대화를 잘 노려야 되겠고, 신규로 보는 사람들은 이 첫 조정 파동을 잘 확인하고 접근하면 수월하게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 반도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